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투자의 방법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 선물 시간입니다. 닥터스 위원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해외 선물 조금은 낯설고 조금은 나랑 먼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라면 해외 선물 어렵지 않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해외 선물의 모든 것 투자의 맛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투자의 맛 책임져 주실 닥터 수지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가 와가지고 네. 오는데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위원님? 네, 그래서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아서 네. 조금 미리 출발했습니다. 미리 출발하셨다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밖에 비가 오느라 조금 기분은 다운이 될지 몰라도 국내 시장은 반등이 나와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드디어 반등이 나와주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해외 이슈들이 굉장히 오늘 많았잖아요. 네. 오늘 굉장히 하실 이야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해외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주옥 같은 말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우리 닥터 수지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오늘 제 의상색이랑도 같네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요.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 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우리 위원님과 실시간 리딩부터 시황 정리까지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니까 국내 이슈를 먼저 다루고 또 일정이 발표가 되어 있는 일정들을 좀 살펴보고 종목별 시황을 본 다음에 마지막 국내 시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서 맞나요, 위원님? 네,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시황을 봐야 할 텐데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PPT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홍콩 사태에 대해서 송환법부터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지금 오늘 갑자기 터진 이슈 중에 하나가 홍콩 송환법 공식이 철회가 선언이 되면서 지수들이 항생 지수가 급등을 하고 국내 선물도 연달아 반등을 하면서 나스닥 S&P까지 미국 증시까지 반등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홍콩 사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것인데 그 전에 홍콩 사태가 되게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홍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경제가 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송환법 철회가 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현재 지금 공식적으로 5대 요구를 하고 있는데 행정장관의 직선제 실시 등이나 그다음에 시위대 폭도 규정을 철회한다거나 체포된 시위에 조건 없는 석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슈 5가지 요구 중에 지금 하나가 받아들여진 상황이긴 합니다. 홍콩 사태가 지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1994년 이후로요. 홍콩의 많은 시장들이 금융시장들이 자리를 잡으면서 홍콩이 금융시장의 허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금융투자들이 홍콩으로 본사를 옮긴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상품이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물류의 허브 창고이기 때문에 홍콩의 문제가 되게 크게 대두가 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걱정들 때문에 홍콩에서의 문제가 해결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철회가 된 상황이고요. 홍콩이 만약에 이러한 허브로서의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을 경우에 글로벌 경제까지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상황이긴 하죠. 일단 중국도 이러한 홍콩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일단 홍콩을 대신할 금융 허브를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도 일단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철회를 지금 공식 철회를 선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지금 정부의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 안전하게 해결이 됐다라고는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장은 한 템포 숨을 쉬면서 반등을 시도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이게 하나가 통합법이 철회가 되면서 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홍콩 사태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걸 조금 더 집중하면서 주의를 기울이면서 사태를 보면서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자, 중국 위안화를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중국 위안화가 9월 3일 날 7.199를 찍었습니다. 9월 3일 날 7.199를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7.2가 뚫릴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한 거였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중국 위안화 절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통화 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런 통화 전쟁에 대해서 우리 외환 위기를 잠깐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IMF 때 되게 고생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IMF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입시를 하면서 조금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경험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외환위기부터 간단히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를 내서 과도한 투자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종금사가 흔들렸고 금융기관 전체가 흔들렸는데 이게 무슨 빚이냐면 그렇게 무섭다는 달러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러 빚이 또 장기 대출도 아닌 단기 대출, 1년짜리 대출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를 갚기가 급급한 나머지 일단은 모두 달러의 부채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이 달러의 부채를 내줬다가 흔들리면서 달러를 일단 메꿔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메꿔줄 수 있는 주체가 국가밖에 없었고 그 국가가 외화 보유액이 엔꼬에 다다르면서 IMF 자금 지원을 받은 상황이죠. 이때 우리나라가 고정환율 제도를 쓰고 있었는데요. 고정환율 제도는 보통 신흥국 시장, 아시아 시장들이 많이 쓰는 환율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환율 제도가 한국 경제를 결국에는 골로 만들게 한 원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때 현재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달러당 800원이라는 가격을 지켜야 한다라면 너도 나도 그 달러를 사려고 들 겁니다. 그런데 달러를 수요는 많은데 달러의 공급을 쏟아내지 않는다면 달러가 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튀는 것을 막을 때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국가가 일단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20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중국을 비교를 하자고 한다면 중국은 거의 3조에서 4조 달러에 다다르죠. 우리나라는 정말 택도 없는 소규모 국가라는 거를 여기서 또 한 번 느끼는데요. 일단 지금은 현재는 변동 환율 제도를 조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 상황만 고려한 통화 정책은 일단 물가 불안이나 인플레이션을 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의 잘못된 통화 정책으로 빚은 문제점으로 우리 IMF가 일단 왔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미중 무역 분쟁을 시작하면서 2018년 7월부터 시작을 했죠. 그때부터 중국 위안화 달러는 급등을 했습니다. 즉 말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위안화가 절하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때부터 우리 시장 역시도 폭락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달러당 지금 5위안을 94년도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위안화를 중요적으로 좀 봐야 하는 사례가 94년도 달러당 5위안을 했던 그 달러가 8.8위안으로 급등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위 국가들을 적자로 만들었고 본인의 국가만 흑자로 만들어버린 사례가 있었는데 일단 96년도부터요. 태국의 부동산이 일단 직격탄을 맞으면서 태국의 붕괴 그리고 연이어서 우리나라의 붕괴까지 왔는데 97년도 태국이 7월에 150억 달러의 IMF 지원을 받았고요. 그해 10월에 인도네시아가 붕괴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단 흔들렸죠. 현재 보면은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 우리 투자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동남아 쪽으로 지금 현재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안화 절하가 계속된다라고 하면 동남아가 흔들릴 것이고 그 동남아가 흔들리게 된다라면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위안화는 필시적으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례이기도 합니다. 자, 중국의 위안화는 작년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하면서 급격하게 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은 6.9위안에서 좀 버티다가 8월 초에 7위안을 확 뚫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때 고민이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여기서 더 내린다는 것은 위안화의 절상으로 일단은 가겠다는 건데 지금 전 세계가 환율 전쟁입니다. 자국 통화를 낮춰서 일단 수출 경쟁력을 조금 높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요. 조금 풀어서 보자면 위안화가 절상으로 가게 되면 일단은 달러가 다른 통화들을 전부 다 압산을 하고 있는데 이 달러를 누르고자 하고 위안화가 절상을 가게 되면 위안화는 다른 통화 대비 훨씬 일단 강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중국의 수출의 경우에는 아작이 나는 경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현재 위안화 달러는 밑으로도 못 내리고 위로도 못 가고 지금 7.199를 찍었지만 7.1 위안의 그 사이에서 박스권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현재 7위안대를 3번을 막아왔습니다. 지금 7.199 때도 지금 현재 막았죠. 여기를 만약에 뚫어버린다는 것은 어디까지 절하할지 모르겠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게 되면 중국에 들어온 외환 투기 세력들이 모두 빠져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일단 위안화가 절하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러면 그 앉은 자리에서 중국의 기업의 부채가 일단 엄청나게 늘어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위안화의 문제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듯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트럼프가 이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달러 강세가 오면 위안화는 앉은 자리에서 달러 대비 강세로 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좀 박살이 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래서 트럼프가 달러 강세를 가져가게 되면 중국은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는 상황. 그래서 6.9를 버텨왔던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단은 미중 무역을 밀어붙이다 보니까 7위안을 살짝 한번 열어줬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7위안을 한번 열어줬다는 것은 트럼프한테 우리 한번 해보자 하고 도전장을 내리진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더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되면 서로 다치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한테 환율 조작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로 분쟁이 지금 여전히 계속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보유액이 지금 4조에서 작년 6위안 때요 1조를 달러를 풀으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현재 펼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도 외화 보유액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의 고심도 클 거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정 적자가 되게 큽니다. 상해를 빼고는 지방이 모두 지금 현재 적자 상황인데요.
환율 전쟁이라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고 파는 사람과가 존재가 하면 일단 안 좋게 되면은 빚을 내서 사는 게 싫은 거고, 그래서 자국의 통화를 계속 낮추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통화 전쟁인데, 환율 전쟁인데요. 그러면 환율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 모두 사는 사람만 있고 파는 사람은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업 마진도 줄고 고용도 줄고 소득도 줄고, 그래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2015년도, 16년도 위안화 위기가 한번 왔긴 왔어요. 그래서 15년도에 8월 달에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일단 10년 동안 절상 기준을 유지를 해왔을 때 3일 동안 거의 5%가량을 절하를 하면서 6.2에서 6.2 위안까지 튀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 코스닥 시장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무려 그때 당시에 610선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610선, 620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니까는 그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때 720에서 750선인가요? 그때서 610까지 순식간에 폭락을 해버렸던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조금 좀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마지막으로 중국이 위안화를 과연 지속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위안화 무기를 잘못 쓰게 된다라면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연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추세적으로 위안화가 약세가 지속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IMF처럼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국 위안화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자, 9월 1일부터 미중 무역이 전쟁이 다시 재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관세가 각각 부과되기 시작을 하고 난 이후로 지금 나스닥이나 S&P 조정 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현재. 일단은 12월에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 제품에서 지금 15% 관세 조치를 현재 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12월에도 15% 관세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10월부터는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 25% 관세율 적용받는 2,500억 달러 규모를 25%에서 30%로 관세 부과를 한 거고, 중국도 역시 보복 관세에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 중국의 무역이 협상이 지금 난기류를 현재 탄 상황인데, 제가 과거를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요. 20세기는 소련과 미국의 전쟁이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21세기는 미국과 중국의 현재 전쟁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무역 전쟁이 단지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단 현재 지금 정치적인 문제로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특히 중국은 대두 관세를 현재 25%에서 30%로 올리면서 공화당의 표밭을 일단 겨냥을 한 상태고, 자동차 부품에 관세를 매긴 이유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러스트밸리 지역이 먹는 곳이 선거를 이기는 장이기 때문에 그 판을 겨냥한 중국의 시나리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은 트럼프의 재선을 막겠다는 건데요. 미중 무역 분쟁에서 일단 지금 현재 트럼프가 농축산물을 좀 사달라고, 대두를 사달라고 얘기를 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두를 사주지 않으니까 트럼프가 열이 받은 상황이 발생을 해서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글을 트윗에서도 남겼었죠. 근데 지금 중국은요, 제가 봤을 땐 대두를 살 돈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내수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상황인데, 중앙정부의 재정이 부족을 하고 지금 외환 보유액도 훨씬 줄어든 상황인데다가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돈을 물쓰듯이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중 무역의 협상에 난기류를 조금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딩이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워딩이 중요할 것 같고요. 중국은 현재 딱히 경제의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두 나라는 너 죽고 나 살자고 지금 현재 자해극으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이라는 것이 기선을 제압한 후에 먼저 그다음에 수위를 낮추면서 하는 게 협상인데 지금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9월 중에 미중 무역 협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날짜나 시기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요, 이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려면 미국 시장이 한번 폭락을 해주게 된다라면 트럼프가 그때 아마도 미중 무역을 협상을 다시 한번 하겠다라면서 지수를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보면은 두 나라 각국의 정상회들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편이에요. 두 나라 정상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치적으로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다 다가오는 상황인데 현재 미국만을 제외한다면 어제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죠. 미국이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50 이하로 발표가 됐어요. 49.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증시가 저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민주당 역시도 미국 보호무역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중 무역 전쟁은 지속적으로 연이어서 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미국은 현재 중국을 잡을 기회가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화가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두 양국뿐만 아니라 전 주변 국가들까지도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완화에 나서는지 그것이 일단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자면 과거에 미국을 넘봤던 나라들이 모두 경제적인 위기로 몰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의 GDP에서 40%에서 50%가 넘어가게 되면 미국은 그 나라를 잡으려고 일단 혈안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소련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를 폭락을 시킴으로써 패전으로 이끌었고요. 80년대 일본 같은 경우에는 프라자 합의로 인해서 또 망하는 지름길로 가게 만들었죠. 그때 미국은 그때부터 더 추가적으로 성장을 해서 고속 성장을 하게 됐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이드라인을 두어 번 넘겼습니다. 그런데 2007년,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본인의 안방에서 불이 나다 보니까 중국을 겨냥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오바마 때부터 중국을 겨냥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기업 부채에 현재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채가 모두 달러라는 점이 문제고 중국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서 IMF가 일단 왔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자본시장을 조금 더 개방한다기보다는 폐쇄적인 자본시장을 유지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정책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인간의 합리성을 조금 믿는다라고 한다면 중간중간 지금처럼 합의를 하겠다면서 완화 기조를 좀 보이긴 하겠지만 계속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협상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결과치는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관세 부과 조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이런 점에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더라도 경기 상황이 좀 좋지 않게 우려심이 이렇게 길게 보면 우려심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요즘은 정책을 앞선 시장이 먼저 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에요. 포워드 가이드라인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 워낙 시장이 비난이 쏟아지다 보니까 일단 정책을 살짝 내비치면서 선 반영되는 시장이 요즘에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싸움 같은 경우는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즘엔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미국에게 덤볐던 많은 국가들이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니까 중국의 미래가 궁금해지긴 하는데 그 미중 무역 협상 같은 경우 난기류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중요한 건 좀 변수가 될 만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발표될 경제 지표들에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위원님. 네. 이번 주 지표 일정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지표들이 모두 몰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번 주 시장이 폭풍 전야처럼 뒤흔들 시장이 연출이 될 것 같습니다. 전일 지금 제가 이제 지표 일정을 한번 봤는데요. 전일 ISM 제조 PMI가 발표가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 만에 최악의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오늘 지금 차이신 서비스업 지수가 오늘 중국은 발표가 됐는데 중국은 그나마 좀 좋게 52대에서 지금 좋게 나온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외환 시장이 이 ISM 제조 PMI라는 게 외환 시장의 영향력이 되게 큰 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치는 지수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발표였는데 좋지 않게 나왔다는 점. 그래도 시장이 좀 많이 방어를 해준 편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7월 달인가 8월 달에 고용 지표가 되게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은 급등을 했어요. 그 이유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경제 지표가 좋지 않게 나왔으니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걸로 시장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ISM 제조 PMI가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간의 지지대를 떠받쳐주는 이유가 지금 9월 FOMC 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인하를 25bp에서 50bp로 늘려갈 수 있다는 약간 기대감도 섞여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 목, 금으로 오늘부터 해서 중요 지표 발표 일정들이 있는데요. 일단 2일 월요일장은 휴장이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할 말도 없었고 해야 할 이유도 없었고요. 지금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무역 수지가 일단 발표가 될 거고요. 좀 이따가 5분 후에 발표가 되겠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중요 발표들이 있는데 연준 연설하고요. 그 다음에 연준 베이지북 이 있습니다. 베이지북이 지금 5일날 지금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면서 되게 중요한 것이 미국의 경기 동향을 일단은 얘기할 것이고요. 베이지북이라는 것이 미국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보스턴 연방은행, 그다음에 뉴욕 연방은행, 시카고 연방은행들이 일단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할지가 일단 좀 중요하게 보이고요.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에는 연준의 발언에다가 미중 협상에서 트럼프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중요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라고 나올 경우에는요, 지수들이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트럼프가 또 그 지수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또 무역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지수를 또 한 번 올리겠죠. 왜냐하면 지수의 폭락을 트럼프는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엔 내년에 위한 재선을 위해서라도 일단은 트럼프가 제일 먼저 그 목표를 건 게 경제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경제 대통령이란 그거를 하나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라도 미 증시의 폭락을 어떻게든 막아낼 건데 그게 중간중간 던지는 협상이 진행을 할 거다. 중국과의 관계가 좋을 거다라는 식으로 지수를 좀 떠받들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발표되는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화 이거는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닥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을 보시는 분은 달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5일 날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그다음에 지금
ISM 비제조 PMI는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요. 휴장이었기 때문에 원유 재고 발표가 12시에 시간이 조금 틀렸죠.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근데 211만 배럴 감소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9월 6일 금요일 날 발표되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에서 달러 외환 가치가 되게 중요하게 달러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골드 그리고 또는 고용자 수가 낮아졌다, 높아졌다에 따라서 지수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골드 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대에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업률도 발표가 되고 평균 시간당 수입도 발표가 되고 또 중국의 중요한 외환 보유액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되니까요. 지표 발표들을 그날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몰려있는 지표 발표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보면서 뉴스도 관심 있게 보면서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에 정말 주요 경제지표 발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불을 켜고 이 지수는 어떻게 나올 거며 이 지표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쓰실 텐데 이렇게 여러 가지 시황도 좋지만 이걸 읽어나가는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위원님. 네. 그러니까 위원님과 함께 실시간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리딩을 따라가 보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시황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는 이번에 말씀하셨던 원유 재고 발표가 조금 있으면 되잖아요. 211만 배럴 감소 예상이라고 했는데 만약 감소가 된다면 오일은 아무래도 매수세로 높아지는 흐름을 아무래도 보일 것 같은데 크루드 오일 먼저 자세히 좀 리딩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지난주에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57불과 53불에서의 박스권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56.80대 저항대가 되게 중요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리 알려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56.80대에서 지수는 53불까지 급격하게 폭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53불을 지켜내면서 또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말씀드린 대로 57불과 53불의 박스권이 연이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자, 현재 일단 어제 지수가 폭락을 했던 이유는 미중 관세를 피할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 원유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다라는 걸로 폭락을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움직이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앞에 밑에 가이드라인 53불대 이때의 지지대를 현재 보였던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5.2025가 뚫려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55.2025가 왜 중요하냐면 어제 55.2025대에서요. 2025대에서 추가적으로 53불까지 폭락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55.2025대에 이 저항대가 뚫려지는지에서 매도를 한번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컷은 짧게 걸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가 뚫려버린다라고 하면 다시 55.6570대를 열어두시고요. 만약에 55.2025대가 돌파돼서 안착이 시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다시 56.30,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56.7080 요때 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차트에서 한번 차트를 한번 쪼아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 56점 이 자리대의 저항대가 완연하게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리에서도 매도 시발점이 됐던 상황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57.35도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보통 이렇게 56불, 57불까지 한번 쫙쫙 한번 시원하게 밀어줬던 시발점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들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56.80대, 57불대는 매수세를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구간이고요. 밑으로 55불 부근에서는 매도세도 따라 붙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밑으로 보자고 한다라고 하면 53불이 다시 지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52.70, 6050대에도 지지대가 몰려 있는 상황이라 여전히 53불과 57불대의 지지대는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시면 현재 고점이 55.24죠. 55.2025대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매도를 드리고 온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10틱 이상 15대 이상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55불이 깨지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하방 열어 두시길 바라고요. 54.80이 만약에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도세는 조금 따라붙지 않는 게 현재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 제가 차트상 라인 그어드렸죠. 이 라인 체크 꼭 하시면서 이 라인 저항대와 지지대에서는 되도록이면 추격하시거나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짧게 거시더라도 컷을 걸고 그 방향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55.20 매도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축하드릴게요. 네,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이 오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 발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실 텐데 위원님께서 정확히 이제 차트를 보면서 지지대 확인하고 저항 확인하고 매수나 매도 포지션을 가지더라도 추격은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꼭 이 시황과 함께 녹여서 차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위원님 다음은 나스닥을 보도록 할 텐데요. 나스닥도 어떠한 선을 회복하는지 그걸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7,500선과 7,700선의 박스권을 유지를 하다가 7,700선을 살짝 상향 돌파하면서 7,770선을 찍고 한번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흐름이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 변동성 확대와 함께 일직선의 차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직북이나 연준 연설이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일단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을 것 같긴 한데요. 한번 무역 수지가 발표가 무역 수지가 좋지는 않게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이전보다는 예상치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낮게 발표가 되긴 했네요. 그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준 연설과 함께 새벽에 발표가 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경제 상황을 발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게 위아래 좀 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장단기 금리 역전도 이어지고 있는데 시월물 금리가 지금 하락세가 조금 너무 빨리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우리가 지수 관련주를 보면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하방으로 갈 경우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하방으로 갈 경우에는 7,500선이나 7,400선 부근에서는 아마 트럼프가 지수 방어를 하려고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난번 저점이 7,225포인트 그리고 7,400포인트 부근에서는 위로 반등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제가 좀 전에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V로 보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 실시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7,770선과 7,790선 사이, 이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하방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물대나 저항대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자리들을 돌파되는지, 지금 말씀드려서 7,800선을 회복하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 자리 부근에서는 지금 연속적으로 또다시 조정을 주고 있고 밑으로 하방으로는 7,500선, 7,400선의 지지대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지금 현재 7,730 부근에도 저항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매도 시발점 요 구간대 지금 박스 제가 지금 여치되는 이 구간대가요. 7,730에서 7,750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도 지금 저항대가 있는 상황이라 현재도 고점이 7,730대에서 좀 밀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7,730, 50, 60, 70 이때는 매수세를 따라 붙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되려 저항대 확인하고 만약에 거기서 고점에서 매도를 받기 무섭다라고 하시면 차트가 꺾인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기는 하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에 저항대가 있다라는 것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방으로는요. 지금 7,560선 과 7,500선이 지지가 되는지 여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7,500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밑으로 전저점 부분인 7,435, 7,400선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나스닥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세히 또 저항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밤에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또 바로 간밤에는 굉장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네네. 하방으로 걸어두셨던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또 올라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혹은 방금 전에 실시간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왜 올라가지 않지 하시는 분들도 또 저항대에 부딪혀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요, 초보자들이 되려 나스닥보다는 대응하기가 좀 편한 종목입니다. 물론 T가치가 S&P 나스닥보다는 2배 이상의 T가치가 높은 T가치를 보이고는 있지만 묵직하게 움직여주는 편이라서요. 나스닥 경우에는 호가 가치가 얇기 때문에 막 80틱, 70틱은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경향을 보이는데 S&P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묵직하게 자기 자리들을 좀 지켜내면서 또 저항받으면서 가는 경우라서 되려 초보자들이 하시기에는 S&P 지수 관련 주수를 하시려면 S&P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2,850선의 지지, 2,855, 2,850선의 지지가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시간 방송에서도요, 제가 드리는 팁방에서도 2,852 구간에서 매수를 일단 받았던 구간입니다. 여기서 위로 완전히 튀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수로 수익 구간을 좀 많이 낸 구간인데, 자, 여기서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서도 똑같이 차트를 한번 쪼아 보시면서 나스닥 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을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는 2,945포인트, 아래로는 2,850포인트, 2,800선을 기준으로 해서 박스권을 현재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2,930대 후반, 30대 2,935. 자, 이 차트 쫙쫙 한번 제가 박스 그려드리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 구간대, 모든 구간대입니다. 자, 이번에 고점대도 마찬가지고요. 2,935, 2,940포인트, 2,946포인트대 모두 저항대들이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940이 돌파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2,940이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일단 다시 한번 조정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요. 이번 주에 S&P가 수익이 되게 좋았거든요. 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률이 한 80% 이상, 70% 이상 되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조금 안전한 자리, 좀 맥점 자리를 잘 잡아드리기 때문에 지난번에 요 구간에서 매도를 쳤던 구간이고요. 이 구간에서도 저점 매수를 한번 받았던 구간이라서 S&P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되게 좋습니다. 현재도 2,900, 현재 고점이 2,936포인트죠. 2,936에서 2,926포인트, 거의 40T가량이 밀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수익을 현재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900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시려고 진입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2,940대 부근, 그리고 정고점인 2,945, 6대 부근의 매도가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2,887포인트를 지켜내는지 여부, 그리고 2,870선을 지켜내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870선이나 60선 내지에서는 한 번의 지수 방어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S&P 500 같은 경우는 초보자분들이 훨씬 나스닥보다 접근하기 좋은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위원님과 함께 리딩해 보시면서 좋은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골드인데요. 골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시황을 보니까 미중 무역 협상이니 일본이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골드만큼 믿을 구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는 이제 좀 더 가지 않을까, 매수에 더 걸어두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매수 진입 포인트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골드는요, 제가 일봉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봉을 보시면 1285에서 지금 1565까지 엄청난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점을 조금씩 갈아치우는 현상인데, 현재 지금 보시면 고점대에서의 지금 횡보 장세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일봉상을 보시면. 현재 달러가 강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뭐 달러가 강세인데 지금 골드가 상승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상관관계에서 약간 어긋나는 느낌이죠. 근데 달러가 강세가 되는 이유가 이거 그 상대 통화 가치 때문에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거의 폭락세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유로화 상대 통화 가치인 유로화나 파운드화가 많이 떨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달러나 채권 가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세계 시장의 중심이 안전자산인 골드로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21선이 22평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승 기조는 계속 유지를 해 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1542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1540포인트의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예를 들어서 1540, 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1535의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도 한번 해볼 만한 자리일 것으로 보이네요. 여전히 지금 지수대는 금 같은 경우에는 밀리긴 하긴 하더라도 여전히 상승 흐름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급격하게 상승하는 만큼 조정폭도 100틱, 200틱씩 조정폭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정폭도 생각을 하시고 윗단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556포인트 그리고 1561.5 62포인트 부근 요런 때는 한번 저항대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500 지금 현재 75 부근도 저항대가 강한 거라 지금 현재 신고점을 갈아치운다고 1565포인트를 갈아치운다라고 하면 위로 1567, 1575포인트대 저항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항대에서 매물이 조금 밀려준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요런 구간들의 조정세도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자리들에서와 함께 요런 자리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매도로 수익을 냈던 구간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1530포인트하고 1529포인트 요때에 지금 바닥권을 지금 다지기 하면서 위로 폭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바닥권 다지기가 된다라고 하면 골드 역시도 지금 상방으로 현재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1525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조금의 조정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완연하게 유지하지 않는 이상은 골드의 상승 기조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골드를 얘기하면서 간단하게 엔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엔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엔화 같은 경우에는 외환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게 지금 엔화거든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에도 골드와 같이 안전자산으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라 이런 엔화의 상승세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금과 더불어서 엔화도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시장이 불확실할수록 안전자산인 금이나 엔화에 많은 눈을 돌리실 것 같은데 금보다는 금과 같이 엔화의 가치도 한번 흐름을 살펴보시는 게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외 선물 종목들까지 찾아봤는데 이제는 국내 선물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서 매매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국내 선물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바닥권에서가 선물 매수가 되면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홍콩의 문제로 인해서 순식간에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외인들의 현물 매도세입니다. 오늘 역시나 3,500억 원을 팔아 제끼면서 외인들이 지금 현재 현물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여기서 추가 상방으로 가주게 된다라고 하면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동반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지수대는요. 262.50의 돌파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262.50이 돌파가 돼서 안착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만기를 일주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263.75, 265포인트까지도 열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60짜리가 하방으로 현재 260을 저항을 받다가 오늘 강한 돌파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260이 지지가 되는지가 1차 관건이 될 것 같고요. 260이 이탈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세가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외 선물부터 국내 선물 점검까지 맞춰봤는데요. 위원님과 함께하니까 해외 선물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과는 달리 지금 생방송이 끝난 다음부터 오히려 본격적인 매매 타이밍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해외 선물에 대해서 낯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시간 오늘 방송과 같이 더욱더 주옥 같은 말씀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실시간 리딩부터 자세한 시황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해외 선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 닥터수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생방송은 여기서 끝났지만요. 해외 선물 본격적인 매매는 이 방송이 끝난 다음부터입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다양한 투자의 맛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